네, 목요일 올림픽 코너입니다. 엠비엔골드 김영민 매니저 변함없이 오셨고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목요일 같이 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 네,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답답할 때는 저도 뭔가 오늘 제 연도에 해당되는 오늘의 운세 내용을 보니까 참신한 아이디어와 꾸준한 노력만이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꾸준히 노력하라는 얘기겠죠. 네.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네. 네, 시장 얘기해봐야 어제 그 얘기들 나온 거 대우증권, 네, 모증권이라고 해야 되는 참. 이 반대매매 창구 계좌 수가 이 1단위로 계속 늘어서 6,000개 계좌가 어제 반대매매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심리적으로 바닥 아닌가?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맞아요. 그래요? 네네. 평소에 반대매매는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화요일에 4,000건, 어제는 6,000계좌. 이게 더 늘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 네. 해도 좀 심하네요. 네. 현직에 계시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일단 그 전문가분들이 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뉘앙스의 방송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좀 어떤 단기 바닥권은 찾아가고 있다라는 건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대내적인 이제 그런 수급, 대외적인 그런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마찰이 좀 세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이번 주 정도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단기 바닥은 충분히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네. 일단 좀 솟구치는 환율을 보면 조금 피곤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출입 기업들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속보 보내드렸는데 매평채 그 13억 달러 기재부에서 발행을 했는데 달러채하고 유로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대 최저의 가산 금리.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화에 대한 우리 그 가치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이 외평채 가산 금리하고 우리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낮기 때문에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도 주식시장만 좀 요동을 많이 치니까. 그만큼 이제 수급이 좀 마찰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 아닌가 좀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수출입 기업들 얘기들은 환율 고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200원 선에 지금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넘긴다. 이거는 차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환율도 어느 정도 고점. 환율 이제 1,200원 다 왔잖아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이 사실 통화의 가치 이상으로 시장에 이제 투기적인 수급도 분명히 좀 같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이제 이 자본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원달러 환율 급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이제 바닥이냐 요 고민을 이번 주 내내 하고 있는데 네. 어제도 사실 바닥인 줄 알았더니 바닥이 아니라 그냥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나 더 있었구나. 몇 이런 시부터 생각이 빠진 들 정도.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오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방송하실 때 방송 딱 끝나고 댁에 가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장이 저도 빠지기 이제 시작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네. 오후에 어디서 중간에 훅 이상해지던데.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면 어저께 이제 장중 고점이 967포인트, 네. 어제 종가가 922포인트니까 45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참. 이 퍼센트로 따지면 4%가 훨씬 넘는 하락이니까 네. 그 정도로 어저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였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그냥 파란불로 이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심리적으로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금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사실 오늘이 저점이냐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저는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매수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미국 시장에서 몇몇 가지 좀 호재성 이슈들이 나왔어요. 네. 고용 지표도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부채 한도 이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합의가 좀 되는 부분들이 나왔고 미중 정상회담을 연내 추진하겠다 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어제 장이 출발하기 전에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그 G20 정상회의 참석 안 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야 미중 갈등이 이거 정말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극적으로 어쨌든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연내 이제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 심리를 조금 살려놓는데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네. 만약에 있으시다면 지금은 좀 배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수급을 아까 봤는데 수급 특징 포인트 가격은 대부분 다 주가가 좀 어려웠지만 그중에 좀
그래도 찾는다면은 뭐가 뭐 보인 게 있나요? 저는 호텔 신라를 가지고 왔는데, 네 원래는 이제 그 요즘에 뭘 석탄 가져왔다는 표현 안 써요. 너무 주머니 오래된 꺼내면 표현이네. 어디서 가져왔어요? 들고 왔는데요. 그것도 이상하네. 네. 준비했다고 원래는 그냥 얘기합시다. GS 글로벌을 준비를 했다가 네. 재빨리 이제 원고를 지우고 네. 호텔 신라로 호텔 다시 신라? 준비를 했는데 어. 뭐 안 그래도 좀 변동성 큰 상황에 석탄 가격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추는 뭐 GS 글로벌 옛날 주 쌍용이죠. 네. GS 글로벌 뭐 넥스트 BT 뭐 대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기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한 4분기 정도를 좀 관통할 수 있는 역시 이제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지표 종목이 하나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그렇죠. 리오프닝에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좀 수급적인 좀 마디도 좀 단단하게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호텔 신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미국에서도 엑스피디아하고 뭐 호텔스닷컴 네. 이런 회사들 물론 이제 그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 사이트들이지만 뭐 호텔 신라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해요? 네네. 네.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공항에서 픽업만 하는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어쨌든 뭐 항공, 뭐 여행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을 높이는 상황에 면세점이 따라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뭐 아주 상식적인 그런 생각에서 좀 출발했고 영화 연말에 요즘 이제 그 지친 일상을 조금 뭐 이게 호텔에서 묻는 거 뭐라 그러죠? 뭐 그런 뭐 호캉스, 뭐 호캉스, 이런 아, 뭐 네. 패키지도 뭐 이제 뭐 신라 스테이나 뭐 이런 거 뭐 있다곤 합니다만 역시 네. 이제 호텔 신라는 결국 면세점이 열어야 거기 본격적인 좀 폭발력이 좀 나오는 그런 뭐 종목으로 볼 수 있고 뭐 사실 이제 뭐 영화도 좀 뭐 최근 들어서 영화 산업도 좀 회복의 기미를 최근 이제 007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반등이 가장 덜 나온 곳이 좀 면세점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수급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순위에는 못 들었습니다만 오전에 막 시장이 거의 꼬꾸라지는 뭐 거의 번지 점프 하듯이 꼬꾸라지는 상황에서도 이제 수급 상위에 있었던 이제 그런 종목이라서 조금 특이점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네. 뭐 현실적인 수치는 아직 뭐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더 나빠질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도 좀 흑자 전환을 좀 예상하는 이제 그런 레포트들도 좀 한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월부터는 이제 일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여행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이제 트래블 버블에서 어느 정도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급만 보더라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지지선을 한 8만 원 중반에서 이렇게 좀 방어진을 좀 잘 펼쳤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점진적인 주가 개선은 뭐 확실히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뭐 물론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국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이런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주가가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지금까지는 좀 힘을 많이 못 썼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반전 포인트를 좀 잡아가고 있는 호텔 신라 네. 좀 눈여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오늘 당장 하루뿐만 아니라도 저는 뭐 4분기 뭐 이 내내 좀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되면은 다시 리오프닝, 뭐 위드 코로나 이 얘기들이 나오겠죠. 물론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대충 한 2,300명, 2,400명이네요. 2,427명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그거고. 김현 메이저는 네, 저는 수급 특징주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셀트리온을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사실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좀 속상해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만 놓고 보더라도 2주 동안에 뭐 단기 고점 대비해서 뭐 고점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요. 직전 고점 대비해서 무려 25%가 넘게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제 저점을 다시 이제 조금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어저께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 1등으로 지금 셀트리온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만큼 저점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투매가 좀 동반이 좀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조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낙폭을 기록을 했어요. 미국 다우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겨우 3.5%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 지수는 한 6%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조정받은 건 거의 뭐 미국 시장 조정받은 거에 2배가 넘게 지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코스닥은 직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12%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만큼 많이 빠진 이유가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낙폭이 상당히 좀 컸었다라는 거.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낙폭이 컸던 이유는 머크사가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개발했다라는 소식.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백신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이 뭐 일제히 다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분명히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이제 목적에는 저도 충분히 좀 동의를 하지만, 이게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는가? 의료 보건 전문가들도 지금 일제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단가가 너무 비싸고 사실상 보편적으로 보급되기가 좀 힘들다. 타미플루와 지금 비교를 하는데, 사실 타미플루와 비교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이제 높은 단가, 그리고 이제 사실상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도 벌써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장 막판에 뭐 HK 이노엔이라든지 AB프로바이오 이런 머크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시장과 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을 받은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 때 셀트리온 실적이 좀 안 좋을 거예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수주 공시 나온 걸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텐데, 실적이 안 좋은 건 뭐 일시적인 거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매출은 4분기 이후부터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레키로나주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레키로나주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승인을 받고 미국 유럽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 가격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항체 치료제로 개발이 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 유럽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주가를 좀 들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상으로 보여지는 기업들 대부분 보면은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은 개별 기업보다는 이제 좀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포인트를 점검했고, 좀 작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따로 두 분이 준비하신 기업이 있는 것 같은데 화면으로 또 보시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은 네, 뉴파워 플라즈마, 네. 네. 그다음에 김명민 매니저는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또 뭔가 있네요. 네. 뉴파워 플라즈마는 네, 뭔가 있죠. 네. 네. 뭐 종목 이 루이오 발사하고도 관계가 있던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요? 네, 아. 그게 핵심이에요. 네. 뭐 이렇게 종목명만 들으면 무슨 만화에 나오는 궁극의 무기 같은 게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그 뭐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시각 방막 이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플라즈마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플라즈마 발생기, 요거 이제 제조를 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 이제 본업입니다. 본업인데 그렇다 보니 뭐 사실 시장의 흥미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지금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IT, 하드웨어 쪽은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눈높이를 뭐 이렇게 눈길을 안 주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이제 연결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이제 연결 회계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관계사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데 뭐 본업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뭐 이런 거 좀 살펴본다면 사실 미미하지만 아직 도우인시스 지분이 있습니다. 있긴 네. 남원은 있어요. 근데 아마 8%가 채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유리 가공을 할 때 이제 그 강화를 하는 그런 장비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삼원진공이라는 회사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발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나갔던 그런 상황이 좀 있고요. 가장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앵커께서 좀 김을 세게 만들었던 좀 누리호 관련된 김쌤 미안합니다. 스포일러는 내가 했구나. 한국 하이바의 지분을 한 62% 들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하이바 하잖아요. 뭐 이렇게 보통 안전모 할 때 아니면 헌병들이 쓰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하이바라는 그게 이제 하이바가 아니라 화이바죠. 파이버의 이제 그 약간 일본식 발음이 품이 돼서 이제 된 그런 소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탄소에다가 이제 에폭시를 이제 압축시켜 가지고 합성을 하는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가볍고 열 충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수소 탱크를 비롯한 아주 고압에 필요한 그런 소재들, 그리고 항공기 부품, 또 유도 무기, 그리고 뭐 쉽게는 말씀드렸던 이제 안전모나 방탄복 이런 데까지 좀 굉장히 좀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한국파이바, 자회사인 한국파이바로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랑 협업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정형 수소 탱크, 그러니까 특정 모양으로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필요에 따라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수소 탱크 700기압까지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좀
예정이 되고 있는 이따가 제가 누리호 좀 특집 아닌 특집을 또 좀 마련을 해놨는데 또 뒤에 거 또 있군요. 네, 여기 동체에 사용되는 일단 베어링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압력과 하중을 그만큼 잘 지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조물 이런 것들도 이번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국산 전투기 이제 그 보람에도 이제 나중에 배치 3까지 가면은 스텔스에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재가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UAM까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소재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범용적 소재를 거의 뭐 국내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술로 그리고 가장 높은 그런 이 시장 점유율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실적도 뭐 전년의 실적은 뭐 반기 만에 뉴파워 플라즈마가 쉽게 좀 넘어섰고요. 또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3분기 예상치도 상당히 잘 반영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뭐 현재 시가총액 대비 한 50% 이상 뭐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현재 3,200억. 네, 3,300억 뭐 이 정도 3,400억 정도 하는데 그리고 또 자본금이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40억밖에 안 되는 네. 부분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재무적인 움직임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본다면 이 상황 이렇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이제 누리호 발사도 있고 또 관련된 자회사들도 있고 이런 거 봐서는 뉴파워 플라즈마 좀 눈길을 주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좀 중소형 종목으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액면가가 100원이라는 거, 네. 그것도 참고하셔야죠. 네. 5,000원으로換算하면 35만 원짜리 주식. 그렇죠. 네. 비싼 거. 요즘 5,000원짜리 뭐 삼성전자도 뭐 100원인데. 액면가하고 요 시가총액 잘 구분하셔야 되고 7,000원이라고 저가주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회사의 가치와 이제 지분 가치들 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주가가 좀 한 차례 확 반응했다가 지금 다시 네, 그 누리호 때문에 좀 관심이 있다가 그게 좀 시장 빠지면서 같이 제자리로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름 남짓 남았는데 다시금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건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그래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네. 김혜 매니저는? 네, 저는 코리아 서킷 코리아 이제 서킷.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뭐 IT 중소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종목도 이제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PCB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CB 제조하는 기업들이 사실 뭐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수익성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대덕전자라든지 뭐 코리아 서킷, 뭐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PCB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요 기업을 제가 이제 준비해온 이유는 또 한편에서는 업계에 이제 상당히 좀 빠른 판도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 지금 2021 KPCA 쇼라고 하는 게 어저께 이제 개막을 했는데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네. KPCA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PCB 이런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의 박람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어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PCB가 중국 기업들이 이제 맹추격을 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저가 공세 이런 것들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요런 제품군들을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활을 걸고 이제 뭔가 미래를 향한 뭐 기업의 어떤 탈바꿈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도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치 변화를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고요.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주 기판 우리가 HDI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뭐 요즘에는 하이엔드급으로 이제 많이 좀 발전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기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은 스마트폰 주기판 사업에서는 완전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코리아 서킷가 당연히 이제 반사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중요한 건 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스마트폰용 이제 기판 말고 반도체용 기판 제가 삼성전기 말씀드릴 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FPGA 기판 요쪽에 이제 사활을 걸고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요 회사가 사실상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 6년간에 걸친 이제 장기 공급 계약 공시가 하나 나왔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900억, 뭐 이게 평균을 따지면 5천억이 넘는 이제 수주 계약이 나온 건데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이제 공급 계약이고 작년에 사실은 이런 장기 공급 계약이 또 있었어요. 6년간의 또 장기 공급 계약이 또 있었는데 요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간 거냐 뭐 말들은 많은데 S사라고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영업비밀 차원에서 공시에는 계약 상대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름은 언급드리기가 조금 뭐한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도체 기업 쪽으로 납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지금 FPGA 기판 자체가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기 쪽
물량만 가지고는 지금 턱도 없는 그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판을 만드는 특히나 첨단은 기판이라고 하는 이 FCBGA 그다음에 FCCSP라고 하는 게 이게 칩 스케일 이제 그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패키징 뭐 패널 레벨 패키징 뭐 칩 레벨 패키징 그다음 웨이퍼 레벨 패키징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쨌든 하나씩 이제 기술이 좀 고도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이제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고 실적이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수주를 해놓은 게 올해 3분기 때부터 이제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지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불과 2억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수조 잔고를 가지고 이제 보수적으로 감안을 해봐도 3분기 때 영업이익이 무려 260억. 작년 3분기하고 비교를 해봐도 거의 200%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미동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정받을 만큼 뭐 최근에 단기 낙폭은 다 이제 뭐 진행이 좀 됐고 12,000원대 부근에서 저점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터닝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매수 밴드 설정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5,000원, 손절 가격은 짧게 그냥 12,000원. 하단이 지금 12,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 손절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12,000원 자리를 손절 가격으로 타이트하게 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에 이제 뭐 위치가 조금 매력 있는 상태이긴 하네요, 그죠? 네. 코리아 서킷 또 마찬가지 시가총액 3천억대. 네. 두 개 맞춰서 일부러 3천억 원대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코리아 서킷과 뭐였죠? 뉴파워 플라즈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는 오늘 네, 오늘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뭐 오늘 내일은 저는 뭐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서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시장 리뷰해 드리고 종목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